요즘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겉모습으로 평가받습니다. 거리를 걸어도 SNS를 열어도 텔레비전을 켜도 온통 외모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예뻐지는 법, 잘생겨지는 법, 젊어 보이는 법, 성형외과는 넘쳐나고 다이어트 광고는 끊이지 않고 화장품 시장은 날로 커져갑니다. 어린 학생들조차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못생겼어라고 말하고 젊은이들은 데이트 앱에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며 중년들은 주름 하나, 흰머리 하나에 깊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뻐지려 애쓰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해 보입니다. 외모에 투자하는 돈은 늘어나지만 자존감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더 예뻐지고 더 젊어 보이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겉만 보고 속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그때도 예쁜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전부를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저 사람은 마음씨가 좋은가? 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가?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외모는 그저 여러 가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예쁜 얼굴은 세월 앞에 무너지지만 아름다운 마음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난다는 것을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촛불과 같다. 처음에는 밝게 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지고 결국 꺼진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태양과 같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빛을 발한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외모에 대한 집착을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교계에서는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주목받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풍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한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빈 머리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반대로 평범한 얼굴 뒤에 깊은 지혜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겉에만 있었다는 것을. 대화를 나눠도 깊이가 없었고 생각을 들어도 천박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 이후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습니다. 외모는 한 달이면 익숙해진다. 하지만 내면은 평생을 함께해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젊음이여, 외모에 속지 말라.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 20대의 예쁜 얼굴은 40대가 되면 평범해지지만 20대의 아름다운 마음은 40대가 되면 더욱 빛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옷같이 고운 얼굴도 악한 마음을 가지면 추하고 평범한 얼굴도 선한 마음을 가지면 아름답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 정약용 선생은 젊은 시절 재능과 인품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외모로 출세한 것이 아니라 학식과 성품으로 정조 임금의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선생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아내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18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홀로 집안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운 그 굳건한 의지와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대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을 것이요. 하지만 내 눈에 그대는 젊은 시절보다 더욱 아름답소. 왜냐하면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대가 이 집안을 지켜낸 증거이고 그 흰머리 하나하나가 그대가 고생한 흔적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주름이 그대가 집안을 지켜낸 증거다. 이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름을 없애려고 수백만 원을 쓰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주름 속에서 아내의 헌신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외모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씩 화장을 하고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성형외과에 쓰고 다이어트를 위해 굶고 주름 하나 없애려고 독한 약을 바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예뻐야 사랑받아요. 잘생겨야 인정받아요. 외모가 경쟁력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외모로 얻은 관심은 외모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외모로 시작된 사랑은 외모가 변하면 식어버립니다. 외모로 맺어진 관계는 외모가 늙으면 끝나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81살이십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분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분도 자신의 외모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제의가 2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였지만 성격이 경박하고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외모에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마음씨가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첫 번째 남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은데 뭘 망설여?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늙으면 다 똑같아진다. 돈도 있다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변하지 않는다.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고를 때는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 그분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2번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가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예쁜데 왜 저런 남자를 골랐을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의 남편은 성실함으로 조금씩 일을 키워갔고 마침내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남편은 평생 그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간호하고 힘들면 위로하고 늙어가는 모습도 아름답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반면 첫 번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바람을 피웠고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 이혼했다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후회한 적 없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나도 이제 늙어서 주름투성이가 됐지만 우리 영감은 여전히 나를 예쁘다고 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외모만 보고 사람을 고르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살이 찌거나 주름이 생기면 헤어지는 거야. 외모로 시작한 사랑은 외모로 끝나는 법이야. 하지만 내면을 보고 시작한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외모로 시작한 사랑은 외모로 끝나지만 내면을 보고 시작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데이트 앱에서 사진 한 장 보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으로 밀면 관심 있음, 왼쪽으로 밀면 관심 없음. 단 몇 초 만에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외모는 꽃과 같고 내면은 뿌리와 같다. 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고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평생 지탱한다. 사람들은 꽃만 보고 감탄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다.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겉이 아니라 속을 보려고 애쓰셨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얼마나 신중히 하는가? 저 사람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외모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얼굴을 꾸미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마음을 닦는 데 시간을 써라. 화장으로 얼굴을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씻으면 사라진다.
하지만 독서와 수양으로 마음을 아름답게 하면 그것은 평생 남는다. 요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거꾸로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화장하지만 책은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거울은 수시로 보지만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은 없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데는 수백만 원을 쓰지만 마음을 가꾸는 데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좋은 도자기를 보십시오. 겉면이 화려한 도자기도 있지만 그런 도자기는 대부분 약합니다. 반면 소박해 보이는 도자기가 오히려 더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장인은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흙을 정성스럽게 빚고 단단하게 굽는데 시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이 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고 조금만 비판을 들어도 상처받고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가꾼 사람은 겉은 평범해 보여도 속이 단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견디고 비판을 들어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당당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외모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입으셨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있어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우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고 그 흰머리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견뎌낸 시간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거울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짜 모습은 거울에 비친 얼굴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화장품에만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은 화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서와 사색으로 가꿔지는 것입니다. 외모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짜 가치는 얼굴에 있지 않고 당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외모가 중요해 보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늙어서도 여전히 빛난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도 만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하늘이 준 것이지만 늙음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평생을 올바르게 산 사람의 얼굴에는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품위가 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이 있습니다. 흰머리가 있습니다. 피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생을 올바르게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위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며 나도 이제 늙었구나, 예전처럼 예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그런 생각은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은 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익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가 익어 포도주가 되듯이, 나무가 자라 나이테를 만들듯이 여러분도 세월과 함께 익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익어감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얼굴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얼굴은 평생을 착하게 살아서 그 선함이 배어나오는 얼굴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눈은 화장으로 꾸민 눈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눈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온기가 담긴 눈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미소는 성형으로 만든 입술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따뜻함이 담긴 미소입니다. 외모 중심의 시대가 왔습니다. 모두가 겉모습에 집착하고 모두가 젊어 보이려 애쓰고 모두가 주름 하나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가치를 알고 계시고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시고 세월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외모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겉모습을 바꾸려 하며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주름이 있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평생 갖고 온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사신 분의 얼굴에는 그 선함이 배어나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의 눈에는 그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사신 분의 미소에는 그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외모 중심의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은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을 가꾸셨고 마음을 닦으셨고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겉모습에 집착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빛이 됩니다. 모두가 젊음에 집착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익어감은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이, 여러분의 흰머리가, 여러분의 굽은 허리가 모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